being spun, hung on every word, yeah, every single one. So this is not for na-na, unless I say you na-na-na. Have all that. 오늘은 되게 어떤 걸 알려드릴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클리커에 대해서 동영상을 업로드를 했었어요. 근데 이 클리커를 활용해서 우리 반려견 보호자님들이 좀 애로사항을 어떻게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떤 애로사항이 가장 많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상담 제일 많이 들어온 거를 조금 추려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게 사회성, 그리고 산책, 공격성, 배변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할 부분은 산책 교육입니다. 근데 산책 교육을 전부 다 담기에는 조금 너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대략적으로 조금 함축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알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람도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아야겠죠. 아무래도 같이 생활하는 거고,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산책을 하다 보면 조금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비반려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려인들한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반려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반려인에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반려인끼리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책교육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너죠. 사람들에게 함부로 뭔가 달려들지 않고, 그리고 내 옆에서 차분하게 걷는 것들을 배우게 하는 건데, 반려견들은 사실 이 집중하는 시간이 산책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모든 걸 집중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왜냐면 우리가 산책을 나가면 보통 보호자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산책 한번 나가면 30분 이상 아니면 1시간 이상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시간 동안 강아지들이 온전히 집중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반려견 보호자님들이랑 반려견들이랑 가장 문제가 나는 게, 얘가 흥분해서 나가서 시작을 해서 끝까지 흥분을 하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책 교육을 할 때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좀 세분화 나눠서 교육을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서 일정 시간 내가 뭘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잠깐이라도 옆에 붙어 걸게 만드는 수준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서 강아지가 걷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1단계, 정면에서 집중력 있게 걷게 하기. 반려견이 앞에 오면 클릭 이후에 트릿을 바닥에 떨어뜨려주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이 잘 되면 보호자가 속도를 조금 올려서 반려견의 보행 속도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맞춰서 움직입니다. 2단계, 반려견이 옆에서 걷게 하기. 2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먼저 정면으로 따라오기를 하다가 옆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서 옆에서 걷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돌지 못해서 반려견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도는 연습을 하는 걸 권장합니다. 3단계, 리쉬를 착용하고 걷기. 3단계에서는 2단계가 잘 된 이후에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리쉬에 대한 잘못된 학습이 된 반려견들은 리쉬에 대한 흥분 때문에 또는 불안감 때문에 옆에서 안 걷는 반려견들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 리쉬로 충분히 연습하고 리쉬를 나중에 차고 걷는 걸 권장합니다. 4단계, 큐 넣어주기. 큐 신호를 넣어줄 때에는 정확한 구분을 지어주면 좀 더 반려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아이는 왼발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한 큐를 말한 이후에 왼발을 움직이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큐 이후에 왼발이 따라 움직이는 걸 교육합니다. 함께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은 발이 멈추면 반려견도 함께 멈추는 걸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제 야외에서는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지나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산책하는 강아지들도 있고, 어쩌면 뭐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이런 것들도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보행교육은 그래서 더 중요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보행교육을 야외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l conto in banca non mi fa paura, no io non ci credo. Non sto a vedere sempre le misure, no io non mi fido. Io tengo solo una faccia di me che devo offrire quando esco la sera. Magari l'essere perfetto è un uomo che si chiama Alfonso, non si chiama Antonio. E spesso fingo come uno stronzo. Ho la tensione di chi viaggia sempre a piedi. Stasera fingo, ho perso il conto, tu lo sai, delle volte in cui fingo. Esistono limiti da rispettare, no io non li seguo. Conosco modi per esagerare, tanto me ne infischio. Apprezzo tutto ciò che sai di me, che ti racconto quando viene sera. Se non mi dici cosa sai del mondo, cerco un altro modo per cadere a fondo. E spesso fingo come uno stronzo. 일단 야외에서 교육을 처음에 할 때는 실내와 같이 좀 똑같이 이제 앞으로 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옆에 걷는 거, 그리고 큐를 붙여주는 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실내랑 실외랑은 아예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반려견들이 아예 새롭게 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아이가 이렇게 걷는 것처럼 잘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해 요소나 다른 자극에 조금 구애받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힐워크라고 하죠. 이제 발에서 옆에서 걷는 거, 이러한 보행 교육을 해놓으면은 강아지들도 사람도 훨씬 안전하고 편안하게 산책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다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야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입니다. 안전. 주위에 뭐 오프리시, 이제 줄을 착용하지 않고 이제 돌아다니는 강아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기가 강아지를 데리고 가도 안전한 곳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이후에 이러한 산책 교육을 진행하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산책 교육을 할 때 개들이 뭐 2-30분, 1시간 동안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잠깐 옆에 걸어야 하는 상황과 아닌 상황일 때는, 잠깐 옆에 걸어야 하는 상황일 때는 옆에서 걷게 하지만, 아닌 상황일 때는 강아지가 좀 줄을 당기지 않는 선에서는 냄새도 차분하게 맡게 하고 강아지만의 시간을 주는 게 훨씬 조금 더 효율적인 산책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육은 어차피 얘네한테 놀이처럼 생각이 들게, 놀이 이후에 또 얘가 좋아하는 게 있어 라고 한다고 하면은 보호자 말을 절대로 뭐 부담스럽게 듣진 않을 거예요. 대부분 무조건 옆에 붙어서 가야 돼, 왜 이렇게 짖어 라고 문제를 호소를 하고 반려견에게 짜증을 내고, 반려견의 그러한 것들을 조금 생각을 안 하고 하다 보면은 이 반려견들이 조금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상황을 회피하고자 조금 줄을 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즐거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반려견들도 훨씬 차분해지면 안전하고 즐거운 산책이 될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좀 유익하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집에서 꼭 연습을 해보시고 모르겠다, 아니면 나 이런 게 어려워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게시물로 이제 대체를 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